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들 세무사가 무엇인지는 알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세무사 시험 제도, 우리가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시험에 대해서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가 어디에 좀 중점 둬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시험 제도와 채용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승훈 선생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종합반에서 그 원가관리회계 강의하는 이승우 회계사라고 하고요. 이제 설명회에서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 4부는 이제 선생님들 나와서 뭐 학원 자랑이나 뭐 약 파는 거 좀 하시고요. 중요한 건 제가 다 할 거거든요. 여러분 일단 시험 제도를 당연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 이제 시험이라는 게 어떤 우리 제도나 약간 우리 시험에서 어떤 애가 쉽고 어렵고 난이도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빨리 붙어서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 난이도가 어떻게 될 건지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뭐 1년이라도 빨리 붙을 수 있을지를 우리 시험 제도랑 같이 생각해 보셔야겠는데, 우리 시험 제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1, 2차가 다 있다는 건 당연히 아실 거고요. 세무사 시험은 특히 우리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1, 2차 간의 간격이 굉장히 짧아요. 1차 끝나고 저는 왜 이렇게 시험 제도를 짰는지 모르겠는데 1차 끝나고 3개월 있다 2차를 쳐야 돼요. 그 3개월 동안에 2차 준비가 사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이 동차까지 생각하시면 2차 공부를 미리 좀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 2차는 뭐 응시하는 게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 가끔 보면은 1차 보고 너무 좋으셔서 막 한 달씩 집에서 놀다가 학원 나오시는데, 그럼 2차 보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은 꼭 1차를 보시자마자 이게 객관식 시험이고 합격자 발표가 안 나더라도 대충 이제 채점해보면 절대평가니까 내가 붙었는지 아닌지 그날 알 수 있거든요. 그럼 그 3달을 잘 이제 준비하셔야 그 후에 2차를 보실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토익은 5년이래요. 예전까지 2년이었는데 이게 바뀐 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년 정도 유효기간이니까 보시고 이제 약간 이게 애매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5년인데 이게 날짜 때문에 이 점수가 인정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게 어려우시면 괜히 네이버 지식인 같은 거 찾아보지 마시고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훈남 훈녀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다 알아서 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5년에 어설프게 걸쳐 있으시면요, 학원에 좀 문의하시는 게 더 낫겠다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가장 중요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우리 시험 과목이 일단 1차가 4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뭐 사실 회계가 이제 재무회계랑 원가로 구성되니까 2교시에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공부는 5과목을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재무랑 원가는 항상 6대4 비율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무 60점에 원가 40점이거든요. 2차도 마찬가지고요. 깨알 같은 원가 자랑을 좀 하면 점수는 6대4인데 여러분 공부하시는 시간은 한 6대4가 아니라 한 30대4 되려나? 김기동 선생님 화내시겠지만 최초환경 선생님이랑 한 150대4 되려나? 제가 해보니까요, 원가회계가 양이 훨씬 적습니다. 거기다가 재무회계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데 우리 원가는 그대로 해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양이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원가가 40점밖에 안 되는 배점이지만 공부하는 시간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제가 여러분 2차 때 말씀드리겠지만 2차 때 원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셔야 되거든요. 원가가 이제 가장 공부량이 적고 비교적 쉬운 과목이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일단 1차는요, 아까 재정학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문제가 하나 있어요. 가끔 공부를 좀 오래 하신 여러분보다 선배님, 형 누나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세법하고 회계를 잘하고 1차를 붙어야지, 세법 회계를 못하고 1차를 붙으면 어차피 2차는 세법 회계만 시험 보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1차 때 세법 회계만 막 들이파라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법 회계를 잘해서 1차를 붙으시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한 3, 4년 이상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 회계는 내용을 안다고 문제가 다 풀리지 않아요. 일단 내용도 굉장히 많지만 내용을 알고 이게 또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응용하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건 회계사 시험도 그런데요, 재정학과 법과목, 상법, 민법 같은 우리 법과목으로 1차 점수를 올리는 거는 아주 오랫동안 수험가에서 검증된 방법이거든요. 얘네들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어요. 내용을 아시면 문제가 풀립니다. 뭐 이렇게 응용하고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저도 여러분 예전에 회계사 공부할 때 저는 이제 회계사는 경제학인데 경제하고 상법 위주로 공부해서 1차를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비록 이 두 과목이 1차 과목인 건 맞는데 다른 세법이나 회계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은 시간을 투입해서 점수를 확 올릴 수 있거든요. 특히 여러분이 이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대부분 초시생,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여러분 초시생은 아예 처음 공부하시는 분 초시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초시생이실수록 세법 회계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요. 내년에 1차 붙으시려면 그 재정학과 그 선택 과목, 법 과목 있잖아요. 요거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단기간에 점수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회계세법은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스티브 잡스나 안철수 아저씨가 아닌 이상 회계세법을 1년 공부해서 고득점은 못해요.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적어도 초시생 입장에서는 재정학 100점, 그리고 선택 과목, 법 과목 100점, 요 두 개의 200점에서 얼마나 많이 점수를 받아갈 거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뭐 2년, 3년 하시면 우리가 회계세법으로도 충분히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 이제 초시생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저희가 뒤에서 통계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세무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1차가 2차보다는 훨씬 붙기가 수월하거든요. 이제 왜 그런지는 저희가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적 회계사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그 1차를 1년 공부해서 사실 요즘 붙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경쟁률도 너무 높아졌고 범위도 너무 많아졌고 또 이제 고인물이라고 해서 오래 공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1차가 1년에 쉽지 않지만 세무사는 저는 비교적 가능하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통계를 좀 같이 볼게요. 그래서 우리 최대한 1차를 빨리 붙고 이제 2차로 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다시 강조하지만 이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 여기서 우리 충분히 점수가 좀 나와줘야 될 겁니다. 얘네들은 비교적 여러분 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붙고 나면 2차로 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그 3달이다 이게. 3달이 가능한가? 이거는 출제위원도 안 될걸요? 그렇지만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3달밖에 이제 시간이 안 주어져 있고요. 요게 여러분 2차로 가면 이제 세법을 뭉뚱그리면 세법이 300점이 되고요. 우리 회계가 100점입니다. 그 회계는 똑같이 재무회계 원가회계 6대4 비율인데요. 그럼 이건 2차는 이것도 우리 수험가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방법이 있거든요. 세법이 300점인데 또 얘도 이걸로 고득점은 쉽지 않아요. 세법이 워낙 양이 방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법학은 다 논술형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세법 300점에서 고득점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우리 회계학 1부에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법에서 전반적으로 한 50점대 받아주면 평균 60 넘어가는 점수가 나올 거거든요. 회계는 공부를 조금 하시면 저희 학원에서 한 회계학 1부는 80점대 받으시는 분도 심심치 않게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세법 과목들에서는 80점이 정말 쉽지 않은 점수인데 회계는 우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원가 기준으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학생분들한테 원가가 40점 만점인데 원가가 30점 밑으로 내려오면 거의 그냥 못 붙는다고 생각하시라고 하거든요. 원가에서 10점이 까이면요. 그거를 다른 과목에서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차가 절대적인 점수는 세법이 많고요. 아마 세법에 많은 시간을 써야겠지만 실제 점수를 끌어올리는 건 회계학 1부여야 돼요. 이거는 모든 학생이 다 2차생들이 동의하는 방식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저희가 아까도 제가 여러분 2차가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러분 1차는 뭐 절대평가래요. 뭐 100점 만점에서 60점 넘어가면 되고 꽈락 절대 없어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시면 시험에 절대평가라는 건 없어요. 결국 시험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 봐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저희가 통계를 보겠지만 항상 적당한 그 합격 인원을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2차 시험에 적절한 응시생이 필요하거든요. 2차가 적절한 경쟁률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2차 응시생이 너무 많으면 2차 채점하기가 어려워요. 2차 채점은 사람이 다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2차 시험에 적정한 인원을 좀 유지하려고 해서 이게 1차 시험 난이도 조절을 좀 하거든요.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이런 결과가 있었대요. 우리가 1차를 놓고 보면 여러분 1차가 가장 최근이 작년 시험이겠네요. 작년이 2164명이 합격했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느 정도냐면 평균적으로 제가 보기에 세무사 1차는 한 2000명대 후반? 많으면 3000명 정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2100명이면 지금 평균치보다 좀 적게 뽑았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올해 합격자가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올해 2차 시험에 적정 경쟁률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럼 올해 시험은 약간 쉬울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얘기지만 반대로 올해 많이 뽑으면 내년도는 또 약간 조금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 아마 내년도에 1차를 많이 보실 건데 그럼 어려운 시험을 보셔야 돼서 제가 속상하고 매우 마음이 아프지만 이게 항상 조금 보시면 아시겠죠? 약간 퐁당퐁당이거든요. 한 해 많고 한 해 적고 한 해 많고 한 해 적고거든요. 이게 왜냐면 2차 경쟁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이 응시자가 매년 늘어요. 이것도 뭐 보통 느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20년 전에 회계사 공부할 때는 회계사 1차는 한 10,000명, 세무사 1차는 한 5,000명 보는 시험이라 그랬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그 시대가 아니고요.
작년 응시자가 지금 13,000명이 넘었대요. 올해는 아직 이제 시험이 안 끝났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회계사 시험을 비춰보면 알 수 있는데 올해 회계사 1차 시험이 역대 최고 인원을 또 갈아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세무사도 아마 올해 더 늘어날 겁니다. 이거는 회계사랑 세무사 약간 좀 동조화돼서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늘어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이제 1차 응시 인원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합격률도 당연히 이제 합격 인원 수는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니까 합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2차 시험과 비교해 보겠지만 1차 합격률이 한 평균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앞으로 한 20%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대강 한 5대1 정도 경쟁률인데 근데 여러분 1차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 뭐 군인인데 뭐 시험 뭐 하나 응시하면 휴가 준다 그래서 괜히 한번 원서 써보는 애들. 또 집에서 놀고 넷플릭스나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 뭐하냐? 그래서 괜히 또 시험장에 오시는 분들 이런 표현 좀 과한데 약간 허수이신 분들 1차는 좀 껴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 경쟁률이 5대1과 2차 경쟁률이 5대1은 실제 여러분이 느끼신 압박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세무사 시험은 왜 제가 볼 때 어려운 시험이냐면 1차보다 일단 2차가 경쟁률도 높고요. 저희가 표를 보겠지만 그리고 2차는 허수가 없어요. 2차를 괜히 쓸데없이 응시해 보시는 분은 절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는 세무사가 1차는 좀 쉽고 2차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1차는 어렵고 2차는 엄청 어렵고 이런 시험이 돼버렸거든요. 1차도 경쟁률이 예전처럼 안 많죠. 예전에는 대충 3대1이었거든요. 그러면은 3명 중에 1명인데 1명은 그냥 괜히 오는 군인 아저씨고 실제로는 2대1이니까 뭐 한 반 안에 들면 붙겠네 뭐 이런 시험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한 20% 정도 평균 보셔야 되거든요. 이제 5대1이니까 1차도 정말 쉽지 않죠. 그런데 진짜 본 게임은 2차거든요. 여러분이 비교적 회계사 시험은 2차 경쟁률이 낮은데 세무사는 2차 경쟁률도 매우 높아요. 이렇게 보시면 왜냐면 이제 1차 합격자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세무사 시험은 1차를 면제받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2차만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붙기 때문에 2차 경쟁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자 우리 여러분 그 2차는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겠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4과목 중에 3과목이 세법이고요 사실상. 그 다음에 이제 한 과목이 회계학 일부인데 비록 400점 중에 100점이지만 우리 회계학 일부 점수가 중요하다. 회계학 일부 점수가 나쁘면 절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학 일부가 최대한 점수를 많이 끌고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절대 꽈락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럼 상당수 많은 해에 우리가 이제 뭐 기준은 40점, 그러니까 모든 과목에 40점을 넘고 평균 60이 넘어야 합격이라고 하지만 우리 최저 합격 인원이 보통 700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60점 넘는 분이 700명이 안 되면 60점이 안 돼도 이제 그 등수로 이렇게 합격 인원을 뽑아줘요. 그러니까 보통 한 50점대 후반 받으셔도 합격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절대 꽈락이 있으면 안 돼요. 꽈락은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꽈락 한 과목 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약간 밸런스 있게 좀 공부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절대 꽈락은 나오지 않도록 전 과목을 준비해야 되지만 회계학 일부러 점수를 많이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2차는요. 자 그런데 2차를 뭐 어떻게 공부할 거냐는 너무 나중 얘기고요. 여러분 우리 시험 통계를 좀 보면 2차가 합격률이 매우 낮아요. 그 20%를 넘지 않아서 절대 15%를 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대충 경쟁률이 6대1, 7대1 나오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의 문제가 뭐냐 이게 허수가 없어요. 그리고 2차는 이미 1차에서 한번 걸러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력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 형들 이런 분들이 2차 시험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차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약간 따라야 됩니다. 이게 경쟁률이 워낙 높고 다 잘하시는 분들이 응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좀 있어도 뭐 실수로 한두 문제 삐끗하면 그냥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2차 시험이 좀 부담되죠. 저는 확실히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전반적인 공부량과 난이도를 따라서 경쟁률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한두 개의 실수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들에서는 저희 학원에서 주말마다 이제 세무사 2차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반을 한 20주 이상 운영하는데 왜냐면 이제 그게 최대한 실전 연습을 많이 해서 실수를 좀 줄이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무사는 어쨌든 반드시 2차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차가 이제 예전처럼 제가 1차가 쉽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릴게요. 1차도 어렵지만 2차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학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질문하시는 거 보면 이제 이분의 실력이 어느 정도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이런 분도 떨어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모의고사 과정을 하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되게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막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낙방을 했대요.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막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 실력 있으면 붙는 시험이었는데 요즘 이제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거라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개강하면 5월부터 시작인데
여러분이 그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이 기본서를 내가 마스터하고 기본서를 잘 이해하고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결국 그 세무사 시험은 결국 2차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2차가 난이도도 높고 경쟁률도 매우 높아질 거다는 걸 꼭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얘인데요. 여러분, 제가 회계사 학생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봄기본 종합반이 진도가 나갈 거고 심화 종합반이 뭐냐면 2차 공부를 미리 땡겨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회계사 학생들은 이제 봄기본 종합반 후반부 들어오면 학생들이 좀 이게 상담을 와요. 심화반 해야 되냐? 그럼 제가 굳이 봄기본 종합반이 너무 버겁고 내용을 약간 다 미처 쫓아가지 못했으면 심화반 패스하고 객관식이나 잘해라. 뭐 어차피 심화보다는 기본서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러분 세무사는 결국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화반을 건너뛰어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요때 1차를 붙으셔도 그 다음에 바로 붙는 2차의 응시를 아마 해도 의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요게 딱 3개월 역사상 제가 보면 가장 길 때가 4개월이었거든요. 그럼 3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2차 준비를 하라는 건데 이게 가능한 분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그 세무사 종합반 같은 경우는 우리 봄기본 종합반을 아주 잘 쫓아가신 다음에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제 생각 이건 약간 너무 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객관식반보다 심화반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 심화반 정도를 하실 수 있는 실력이면 객관식 공부를 혼자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분이 뭐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셔도 1차를 충분히 붙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2차를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세무사는 결국 뭐 1차만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1차만 붙어도 1차 합격증을 주겠다는 건데 그게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세무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2차가 되게 좀 부담스럽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 예전에 제 몇 년 전에 그 수능에서 과학 과목을 되게 오래 강의하신 선생님이랑 밥을 한번 먹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요즘에 학부모들이 자기한테 많이 하는 질문이 우리 아들이 뭐 화학이 3등급인데 1등급 올려서 의대 갈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럼 자기가 부모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이래요. 그 학생이 국어가 몇 등급입니까? 이런데요. 그래서 이제 국어가 1등급이면 해볼 만하다 라고 하지만 국어가 뭐 3, 4등급 이러면 이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는 우리 세무사 시험도 비슷하다고 봐요. 이게 이제 여러분이 시험을 가면 갈수록 특히 2차 같은 경우는 자료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이제 시간 압박이 막 생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까지 가시면 결국은 문해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합격 못하시고 학원에 남아 계신 분들 보면 교수님이 자료를 어떤 한 문단을 줘요. 이 교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처음 2줄인데 뭐 마지막 한 서너 줄 가서 그거 해석하는데 되게 시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고 이 문장에서 교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걸 파악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수능이든 우리 세무사 시험이든 결국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문장을 읽고 이 출제자가 의도한 바를 파악할 수 있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뭐 책을 많이 봐야 그렇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뭐 초등학생 뭐 유인전기나 뭐 전래동화 같은 걸 볼 거냐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많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 그 저희가 세무사도 회계사든 기본반 보시다가 기본반이 잘 이해가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서를 한 2, 3회독 돌려보는데 좀 답답하고 진도가 안 나가면 이 바닥에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2차 책을 보라고 하거든요. 2차 책이 2차 문제들이 훨씬 지문이 길고요. 당연히 내용이 많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차 교재를 많이 읽어보시면 그게 마치 약간 책을 많이 읽는 것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다가 1차를 다시 오면 여러분이 문해력 같은 게 훨씬 좋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모든 과목이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자꾸 나는 헛다리 짚는 것 같고 뭐 어쩌고 하면 방법이 있냐?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럴수록 문제를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 이제 처음 공부 시작하셨지만 세무사 시험은 제가 경험상 보면 회계사 같은 경우는 1차 합격하시고 2차를 계속 낙방해서 이 바닥을 떠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1차를 계속 못 붙으니까 떠나는 분들. 1차를 붙으면 끝까지 2차까지 붙는 분이 많은데 세무사는 1차 붙고 2차를 계속 낙방해서 떠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2차 경쟁률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약간 2차 공부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가지시면서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여러분이 아마 시간이 더 늦어질수록 응시자는 계속 늘 겁니다. 이게 당분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 세무사 1차 응시자가 13,000명이라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올해 이제 더 늘 것 같은 분위기니까. 그리고 올해 1차가 어려운지 쉬웠는지 이런 것도 나중에 아마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겠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올해 다행히 문제가 어려서 합격자가 적으면 내년 시험이 쉬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올해 쉬우면 내년도 약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인 우리 공부나 이런 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